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급입니다. 자, 오늘은 한동훈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진행된 상황이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한동훈주들이 되게 중요한 자리들에 가 있긴 해요. 지금 이제 대상홀딩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지금 상태고요. 전고점에 거의 다다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DTNCR로는 지난번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대장주처럼 움직였다가 지금은 약간은 좀 약해졌어요. 하지만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태양금속은 전고점까지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태양금속도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 고점이 5,000원대예요. 그러니까 태양금속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 지금 시점이라서 이 돌파하면은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노을도 마찬가지인데 노을도 전고점이 여기지만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가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노을도 아마도 여기를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대상우 역시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고점 찍고 내려온 상태지만 언제든 다시 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극동유화는 얘네들은 한 번 치고 빠지는 좀 그런 성향이 커가지고 오늘은 아마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극동유화도. 자, 오파스넷도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돌파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은 유통 주식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고 빠지기가 쉽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도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시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동훈 주들의 움직임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한동훈 주가 앞으로 스케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이제 정해질 텐데 핵심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핵심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1번.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는 핵심을 먼저 판단하세요. 곁다리들부터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의 핵심을 못 잡습니다. 첫 번째 핵심이 뭐냐? 한동훈 당선. 이거 확률을 따져야 돼요. 한동훈 당선 확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한동훈이 당선될 가능성은 구분응선을 이미 넘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결과값이에요. 결과값.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거는 거의 한동훈이 당선될 가능성이 이변이 없는 한은 전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결과값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한동훈 주식을 샀을 때 이거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가 정해질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한동훈 주식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대선주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대선주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강한 후보, 후보로 성장할 수 있는 블루칩을 잡아야 돼. 이게. 그래서 예전에 선거에서 제일 이게 드러났던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관련주도예요. 대부분이 가장 강한 대선주의 모습을 보였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철수 관련주들이 10배 이상 급등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되게 편한 윤석열 관련주,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가 10배 이상 급등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구도가 유력한
상대 당 대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로 따지면 이회창, 뭐 그다음에 누구예요? 누굴 예를 들어야 될까? 이재명,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유력한 상대당 대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대항마로 나오는 뜨기 시작하는 요런 분들의 관련주들이 뭐 누구겠어요? 뭐 노무현 관련주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윤석열 관련주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이재명 씨가 이재명 당대표가 뭐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은 뭐 지금으로서는 뭐 유력하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은 크게는 안 올라요. 크게는 안 오릅니다. 왜냐면은 이미 어느 정도 결정돼 있고 이 주식들은 이재명 관련주들은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많이 소모가 됐어요. 하지만 한동훈 관련주는 덜 소모가 됐다. 덜 소모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대선 관련주들을 볼 때 이런 부분들 참신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들은 아직 고점을 찍은 게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아직 고점 아니다. 고점을 찍은 경험이 없어요. 지난번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게 고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를 돌파해서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한동훈 관련주는 한동훈은 결국에는 대선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당대표 관련하여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자, 하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대선 블루칩이 되는 거예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확정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말 한 거 있는데, 특급님, 그러면 예전 뭐 반기문이나 이런 쪽이랑 뭐 비슷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역량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민의 지지라든 이런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반기문 씨보다는 한동훈 씨가 훨씬 더 뛰어난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야 돼요, 저처럼. 물론 이제 여러분들 뭐 민주당 지지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야 무슨 개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재명 씨 욕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욕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도 잘할 사람이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누구도 뭐라고 그래요. 한동훈 씨도 대통령이 되게 되면 앞선 대통령들보다는 훨씬 잘할 거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제가 뭐 이재명 씨라든지 이재명 씨 도지사나 성남시장 할 때 그런 정책 만드는 거나 이런 시정을 운영할 때의 그런 능력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맨날 정치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정치로밖에 판단을 못해요. 저처럼 정책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낸 정책들이나 조직 관리나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의 장관으로서의 처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지사를 처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 능력들. 저는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 봐요. 되게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봅니다. 명분 그 뒤에 숨어있는 현실을 봐야 돼요. 명분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한동훈은 능력 있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총선 패배를 한동훈한테 미루기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잘못한 거죠. 예. 총선 패배는 원흉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거를 최대한 선방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씨가. 그래서 비대위 있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잘했다. 제가 보기엔 잘했다. 이제 뭐 하여튼 뭐 이러면은 또 뭐 누구 편드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들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양당 다 욕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당을 다 도와준 사람이 몇이 안 돼요. 제가 양당을 다 도와줬고, 예, 그다음 지금도 일절 부분 사실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양당을 혼내는 역할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한국의 정치에 살아있는 역사이신 분도 아마 만나 뵐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네. 그래서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대선 블루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대선주 확정되는. 그러니까 한동훈주는 결국에는 대선주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이번 상승에 익절하고 나올까? 아니면 혹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수익률을 놓을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 중에 얘네들이 뭐 대상홀딩스도 그렇고 DTNCR도 그렇고 여기 전고점, 지난번 상승 전고점하고 2024년 1월 전고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전고점을 넘을 수도 있고 못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상승 때. 그렇죠? 예, 넘을 수도 있고 못 넘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대상홀딩스도 이번 전고점 여기를 넘을 수도 있고 못 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상승 때는 욕심내지 말고 상승분만 먹고 나오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중에 눌림목을 보고 이슈를 보고 다시 들어가는 거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다음 기회를 또 노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옛날 안철수주 하나 꺼내볼게요. 써니전자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때 보시면, 자, 여기 230원짜리 써니전자가 얼마까지 가요? 4,859원까지 갑니다. 얼마 갔어요? 20배가 넘게 갔죠. 그쵸? 그 다음에 얼마큼 떨어집니까? 20배가 넘게 갔던 애가 685원으로 떨어져요. 600원 정도로 내려갔다고 보면 8토막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대선주를 볼 때, 자,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대선주를 큰 펌핑 나온 걸 먹고 횡보할 때는 어떻게 된다? 좀 쉬는 것도 괜찮다. 횡보할 때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적게 보이지만 반토막이에요, 여러분들.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뭐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의 이 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대선주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대선주가 10배는 가지만 그 10배를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때도 300원까지 다시 떨어집니다. 300원. 그랬다 그게 10,000원 가잖아요, 여러분들. 써니전자, 안철수. 그때 당시에 제 안철수주가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최근에는 서현탄메탈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얘도 윤석열 주였는데
1210원짜리가 얼마 갑니까? 14,700원, 10배 가잖아요. 근데 그 10배 가는 여정이 여러분들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지고 전고점까지 가서 그 전고점을 돌파해요. 이때 이게 이제 2주 만에 돌파하는 게 되는데, 그때 이제 1210원짜리 밑에서 잡은 애들이 얼마까지 간다? 4,378원, 이 2배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 오른 이 한 주 만에 5,100원에 있던 게 얼마로 내려와요? 여기까지 내려오죠. 3,203, 거의 한 3, 40%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견뎌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을 먹습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3,000원짜리가 또 얼마까지 가요? 여기까지. 10,000원까지 3배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들이 움직여요. 여러분들, 대선 때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대선까지는 멀었다. 3년이 걸려요.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대선까지. 그러니까 이제 대선 전에 저희 마지막 상승을 할 때는 2년이니까 앞으로 2년 후에 한동훈 주들은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특급님 지금부터 2년 동안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2년을 들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2년 사이에 뭐가 올지 몰라요. 그쵸? 뭐 갑자기 IMF가 올 수도 있고, 갑자기 미국에서 또 서버프라임 같은 게 터질 수도 있고, 한국에서 뭐 PF가 터질 수도 있고, 트럼프나 대통령이 미국에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나스닥이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면서 같이 모든 세계 증시를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기사들이 한동훈을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딸논문 대필 의혹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한동훈 헌법형소법 F 학점, 뭐 이제 참 유치하죠.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유시민 뭐 이제 유인, 그래 당신 팔뚝 굵어,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자,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를 볼 때 당파성을 보고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주식 엄청 못하는 사람 됩니다. 주식을 할 때는 항상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그냥 주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그걸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주식적인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재밌게 본 내용은 그 나왔던 내용 중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잘해보라고 했다라는 격려 정도, 잘해보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 근데 여기서 상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청와대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의를 갖췄다. 왜냐면 여기에서 한동훈은 되게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워 보여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슴도치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당대표라고 하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인데 대통령을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아니, 집권 여당 대통령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집권 여당이 잘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이제 만난다, 여자를 만난다. 아니, 물론 우리 지금 박 연령대를 봐서는 여자를 지금 만난다면 이제 거의 불륜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고슴도치 딜레마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가까이 가면 그 가시에 찔려요.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사이가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딱 그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고슴도치와 같은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유지해야 되는 게 딱 그 고슴도치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멀어지면 안 돼요. 적정선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윈윈 관계로 가야 되는 게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반대당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들면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이거 자꾸 정치적으로 들어가는데 적절히 얘기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또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 별들의 싸움이에요. 그쪽은 그 소송 관련돼 가지고 그 로펌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별들의 전쟁입니다. 거기는 이제 엄청난 별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뭐 지금 한동훈 관련주 얘기하면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 요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한동훈 관련주가 이번에 상승을 할 거다. 상승을 주봉상으로도 명확하게 보이죠. 대상홀딩스도 요거 넘어가고 나면 별로 없어요 앞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대상홀딩스는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나오면 이제 가장 잘 갈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상승의 끝에서는 제가 보기에 일단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 선택이에요. DTNCR로는 여기까지 그렇죠? 좋게 보고. 태양금속은 어디예요? 요걸 돌파하면 조금 더 앞에까지 올라갈 부분이 보입니다. 노을은 어디까지예요? 노을은 사실은 여기를 넘어서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정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금 대상은 이미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죠? 대상은. 자, 극동유화는 어디까지예요? 극동유화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극동유화는 한 요 정도 봅니다. 오파스넷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그죠? 아리스톤 유나이티드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그죠? 체시스는 어디까지예요? 체시스는 이미 넘어섰어요. 지난번 거. 그래서 이번에 체시스는 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더티한 나라는 여기까지. 그죠? 태양금속우는 여기까지. 부방 어디까지? 부방도 여기까지. 덕성 어디까지요? 덕성은 여기까지. 덕성은 어디예요? 덕성은 여기까지. 그죠? DTNC는 어디예요? DTNC는 뭐 이거 얼마 안 오를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가 그 한동훈 관련주들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표가까지 못 가더라도 여러분 그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하는 날 있잖아요. 그날은 언제든 그냥 익절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대선주로 크게 먹을 자리들은 아니에요. 이번에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조정이 좀 길어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번에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이슈는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내년 정도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슈들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선주가 슬슬 올라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부터 모아가셔야 돼요. 일단은 이번 상승 이후에 주가가 빠지면 그 다음에 횡보를 할 거고 그 횡보의 끝에서 상승이 나올 텐데 그때부터가 대선주의 진정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크게 먹는 시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